얼마 전 UCLA 천체 물리학 교수인 벤자민 저커맨은 우리 은하의 일부 백색 외성이 이상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원인이 외계 문명이 만든 다이슨 스피어 때문일 수 있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밤하늘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 백색 외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쩌면 백색 외성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천체일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질량을 가진 주계열성의 항성이 핵융합 연료를 모두 다 소모하고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형태가 백색 외성이기 때문이죠. 138억 년 동안의 우주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별 중에 대다수가 최종적으로 백색 외성이 되었을 것이며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태양은 G형 주계열성으로 70억 년 뒤면 자체 질량과 밀도로 핵융합을 할 수가 있는 연료가 모두 다 소진이 돼서 결국에는 백색 외성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백색 외성 중에 가장 가까운 백색 외성이면서 인류가 최초로 관측한 백색 외성은 약 8광년 떨어진 시리우스 B입니다. 시리우스는 밤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항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시리우스 B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는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백색 외성은 연료를 모두 다 소진해서 밝기가 매우 어둡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 주변에서 최첨단 망원경으로 볼 수가 있는 모든 항성들을 데이터로 구축을 하는 가이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주변에서 무수한 백색 외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이 백색 외성들이 어떠한 스펙트럼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기록을 해서 표준화를 시도했죠. 그러다가 작년에 천문학자 웨런 브라운은 가이아 프로젝트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110여 개의 백색 외성의 스펙트럼을 표준화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110여 개의 백색 외성 중에 너무나도 이상한 스펙트럼을 가진 백색 외성이 발견된 것이었죠. 110개 중 6개의 백색 외성이 다른 백색 외성과는 너무나도 상이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일부의 백색 외성은 백색 외성 주변의 디스크가 너무나도 이상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규칙이 없이 너무나도 무작위한 형태로 백색 외성에서 나오는 빛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는 쉽지가 않은 일이었고 왜 일부 백색 외성이 이렇게나 복잡한 궤도에 먼지 디스크가 존재하는지는 사실상 미스터리였습니다. 뭐 지금까진 말이죠. 얼마 전 UCLA 천체 물리학 교수인 벤자민 저커맨은 우리 은하의 일부 백색 외성이 이상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원인이 외계 문명이 만든 다이슨 스피어 때문일 수 있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로얄 아스트로노미컬 소사이어티에 게재된 이 논문에 따르면 만약에 외계 문명이 항성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발전소를 항성 주변에 무수하게 설치를 했다면 작년에 발견했던 백색 외성의 이상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슨 스피어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내용으로 항성 주변을 뒤덮는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데서 착안을 한 아이디어입니다. 사소한 문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내에선 태양 같은 항성을 완전히 뒤덮는 다이슨 스피어는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정 궤도를 도는 다이슨 링 같은 경우에는 구조에 가해진 압력이 적거나 거의 없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형태로 만든다면 각각의 위도별로 공전 속도가 달라서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물질로는 이러한 압력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이슨 스피어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가느다란 다이슨 링을 여러 개 배치하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다이슨 링이 다양한 형태의 궤도를 돌고 있거나 아직 건설 중인 다이슨 프로젝트라면 작년에 관찰한 스펙트럼의 비밀이 해결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입니다. 여기에서 백색 외성은 주계열성에 비해서 에너지 방출량이 훨씬 더 적어서 다이슨 스피어를 만드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백색 외성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태양이 만든 에너지를 전부 쓴다는 건 너무나 투마치한 감이 있죠. 태양이 불과 1초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량은 무려 4 곱하기 10의 26승 와트에 맞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도 안 잡힐 텐데 태양이 1초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10억 분의 1의 에너지만 사용을 해도
인류가 25,000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태양이 1초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10억 분의 1만 사용해도 말이죠. 한마디로 백색 외성이 태양보다 만들어낸 에너지가 훨씬 더 적지만 백색 외성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도 인류가 사용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가장 좋은 것은 수명이 태양보다 수십, 수백 배는 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백색 외성이 아예 에너지를 내지 못하는 흑색 외성이 되는 데는 적어도 수백 조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명이 1조 년인 적색 외성의 다이슨 스피어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거기다가 에너지가 적은 만큼 내열성에 대한 요구가 적은 편이고 주계열성보다도 훨씬 더 작고 가까이에다가 건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다이슨 스피어를 건설할 수가 있죠. 백색 외성의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지구 주변에 다이슨 링 같은 구조물을 건설할 기술이 된다면 백색 외성에도 만들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시리우스처럼 주계열성이 존재하고 주변에 백색 외성이 존재하는 쌍성계 시스템에 거주하는 외계 문명이라면 백색 외성에 다이슨 스피어를 건설할 만한 동기는 충분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백색 외성들의 스펙트럼이 외계 문명 때문이라는 다른 증거는 전혀 발견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상한 스펙트럼이 감지된 6개의 백색 외성 어디에도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나 증거가 발견되지가 않았죠. 이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이런 스펙트럼의 원인이 주계열성이 백색 외성으로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규칙한 먼지 디스크가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이 맞을 수 있지만 아비로보 교수가 현재 천문학계는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가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 현상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 원인이 외계 문명 때문일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한 번씩은 논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